안녕하세요, 주소입니다. 최근에 의대 구술을 시킨 엄마를 죽였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 이제 읽다 보니까 가슴도 아프고, 이게 실화인데,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엄마가 자식에게 너는 어릴 때부터 의대를 가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이제 강요를 했고, 본인도 뭐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의대 간다는 게 성적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떨어졌나 봐요. 의대 이제 구술을 하고. 그런데 힘들어서 집을 나가면 또 탐정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오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 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취직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엄마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엄마를 죽인 그날 트위터에 몬스터를 쓰러뜨렸다, 뭐 이렇게, 이것으로 한시름 놓인다, 뭐 이렇게 썼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데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해방되고 고양된 상태에서 이렇게 쓴 것 같죠. 그러면서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엄마를 죽이거나 엄마가 나를 죽였어야지 끝날 수 있는 일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런 사건이 사실 뭐 집안에서 이렇게 있던 일이라 어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엄마를 또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사건이, 엄마가 앞집에 있는 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아들하고 딸을 학대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됐으면 이제 힘으로는 엄마를 제압하거나 반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항을 못합니다. 이렇게 그 친구가 묶어놓고 때리라고 지시인지 뭔지 하여튼 저걸 해가지고 아이를 묶어놓고 7시간 동안 때려서 아이가 죽거든요. 근데 아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모범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범생인데 계속 그 앞집 여자가 좀 이상한 여자인데, 그 사람을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몰아넣고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자기가 머리가 있다면, 좀 제정신이라면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그냥 삐뚤어졌다, 그 마음속에 뭐 이상한 악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결국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라는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라는 이제 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다룬 사건이 이제 엄마가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까지 한 적이 있는 애 같은데,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을 해야지 하면서 때리고 잠도 안 재우고 그렇게 아이를 학대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전념하기 힘들고, 성적은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성적표를 조작하고, 근데 그걸 나중에 들킬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가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 여자가 했던 얘기랑 똑같죠?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 맞아 죽거나, 본인이 누굴 죽이거나. 근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한국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특유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체면을 따지고 그냥 애가 컸으면 너 나가서 독립해서 알아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계속 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강요하고 그게 충족이 되지 못하면 야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한데 너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 아이를 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끔찍하게 학대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사실 사회에서 알아채기는 게 쉽지가 않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그런 요즘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뭐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전 여자친구를 죽인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어떤 뭐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자들이 어떤 두려운 특혜 그런 거에 대한 남자들이 잘못된 인식 뭐 거기다가 그거를 제대로 감시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면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냥 너무 쉽게 말씀해버리잖아요. 뭐 남자들이 강간 문화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그 문제가 진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의 범죄적 성향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런 범죄 프로그램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온 범죄를 도저히 못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거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저기가 되고요. 그냥 학대한 부모를 그냥 시스템만의 문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의 굉장히 이상한 성향, 폭력적인 성향, 또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합쳐져서 발생하고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또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뭐 이렇게 마지막에도 있던 문구가 나는 몬스터를 죽였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이런 비극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매우 많이 줄어드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